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처구니 방송 은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고 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고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죠. 그리고 요즘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이제 차로 이제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도로, 국도를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블랙박스의 거의 대부분 기록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자전거나 뭐 자동차와 관계 오토바이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 또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런 안전사고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개의 영상 상당히 많습니다. 제게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고만 목격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도 많고 그 내용과 질에 따라서 차이가 물론 많이 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겪었던 적은 기억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또 자주 그런 광경을 목격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자전거를 완전히 뭐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고 뭐 협박까지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 저는 무관하고 제가 느꼈던 거하고 다른 분들이 느꼈던 거에 대한 공감대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으면 어떠냐. 오랫동안 느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심한 욕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계셔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편의상 교통법규 지키는 자전거 운전자 관련된 교통법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뭐 일반적으로 많이 댓글 쓰신 거 보면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된다. 이건 다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자전거 뭐 한자로는 술의 거자로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 운송수단으로서는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옛날에는 뭐 자전거로 많이 뒤에다가 사람들 싣기도 다녔고 어떤 물건을 뭐 배달도 지금도 뭐 물건 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10조로 과목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된다 라고 돼 있고 그 차도 우리가 교통경찰이 있으면 교통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신호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고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인도와 같이 가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 그냥 도로 그냥 자동차만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죠. 이게 구분돼 있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도로 통행 시 주의 의무가 뭐냐면은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호를 지시 따라야 되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도로 통행 시 주의 의무가 또 있는데 신호와 지시에 따른 의무가 있고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고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국도죠. 뭐 물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되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에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왜 이것도 차인데 왜 못 가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요즘 자전거 뭐 오토바이도 상당히 좋은 오토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옛날에 뭐 많이는 타지 않았지만 뭐 어디를 심부름 간다 할 적에 우리 청년 시절 때 아마 오토바이 2번, 3번 정도는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토바이는 못 타고 자전거는 지금도 타요 제가.
근데 이제 자전거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전거의 성능도 좋아졌어요. 올해 과거보다도 뭐 가격대도 상당히 높아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성능과 좋아지면 그 비례해서 가성비도 따지고 그 자전거를 아끼고 싶은 분도 있고, 물론 어떤 소위 말해서 인력, 사람이 힘으로 가는 자전거보다도 자전거의 성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무게라든가 그 바퀴 그 성능들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도 국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저는 내 영상이 이거 언론 뭐 풀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영상을 풀로 올려내면 정말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제가 짧게 몇 개 영상 올리면서 좀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시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 뭐 여러 등등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든가 뭐 오토바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어떤 음해와 또 그분들을 이렇게 뭐 욕하고자 잘못됐다 지적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무지 오랜 시간 동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언론이라든가 그런 방송에서도 제가 제보도 해봤고 반응이 없어요. 그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리는 분이 계시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자전거가 소위 말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인구고, 그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도로도 많이 만들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뭐 갑자기 좀 생각나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가을철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있는데 뭐가 있느냐? 낙엽이 있으니까 낙엽에 그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사고 날 수 있죠. 그것을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도로는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관리공단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봤을 적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도로 나와요. 도로로 나오는 거죠. 도로로 나오는데, 물론 혼자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같이 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차를 가지신 분, 물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입장과,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차도 운전하시는 분도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놨다고 해서 자전거만 자동차만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산다 이거죠. 서로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지적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걱정해 준다. 자전거 타시는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걱정해 줘요. 그게 뭐냐 얘기는, 물론 어떤 분은 편도 1차선, 2차선을 관계, 1차선에서 자전거를 추월해서 가면 안 된다. 추월을 하면 중앙선을 실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편도에서 그 공도에서 자전거를 추월해 갈 생각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중앙선을 안 넘고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죠. 또 도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 그런데 자전거가, 내가 항시 이렇게 느꼈던 거 그냥 자전거가 자동차의 추월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은 뭐 직접 겪어보신 분도 있고 안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전거가 자동차를 걱정해줘요. 그렇다고 보시는 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를 걱정,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너 위험하니까 오면 안 돼, 내가 못 가게 막아주고 이렇게 교통 정리해주, 이런 개념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건 사실상 아니더라 이거죠. 물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저도 타봤으니까. 그러면은 그 공도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본인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와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나오면 벌써 자전거 보면 알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근데 그분들이 보통 7, 8명,
두세 명 정도는 뭐 이해가 가요. 근데 7, 8명 정도 가면 앞뒤가 바뀌면서 도로를 주행하죠. 앞뒤를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수는 아니지만 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추월을 하려고 하면은 저분들이 자기의 그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또 이럴 때 대부분 알아요. 차들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차가 한번 딱 넘어가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위험하죠. 쏠리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자전거 바퀴가 요즘 슬립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이렇게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잖아요. 뭐 튼튼하게도 만들어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보는 느낌인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제가 이런 경우를 느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은 어떻든 간에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 개선하는 방법은 안전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전거가 자동차를 걱정해 주는 거죠. 자동차가 자전거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자동차를 걱정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도로 주행을 하는 것을 많이 봤다, 이런 걸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물론 이제 주의할 때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전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거는 차로 구분됩니다. 차로 구분됩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차로 구분된다. 차로. 자전거는 차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을 보시면 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제2조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된, 차의 운전자는 우리가 무슨 신호를 지켜야 되죠. 차선을 따라가야 되죠. 추월할 때는 깜빡이를 켜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할 적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증 딸 적에 다 배웠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르는 건 아닌데, 차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차의 운전자의 기준. 그죠? 차의 운전자. 자의 뭐에 대한다? 교통규칙에 의한다고 했어요. 교통규칙에. 근데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에 타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게 공도에 나오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한다.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 요구한다. 이것은 보행자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지하철마다 틀립니다. 자전거와 도로, 사람과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전거가 또는 사람이 함께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사고할 수 있죠. 그런데 요 규칙, 요 교통법규에 따라서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법이 바뀌겠죠.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인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자전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구분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돼 있는데 지키지 않는 거죠. 인도로 다니는 분이라든가 또는 자전거로 다니는 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각별히 주의를 한다, 이렇게 써요. 각별한 주의를 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별한주의를 요한다고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표했어요. 요구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각별한주의 요구된다? 이게 무슨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운전할 때는 요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각별한주의를 해야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든 사람이 인도로 지나가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 되겠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이 토론에 나왔던 것 중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자전거에 여기 나오시면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혼동하실 수가 있죠. 자전거 도로로. 물론 자전거 도로 당연히 갈 수 있죠. 자전거 도로. 그리고 뭐 갈 수 있습니까? 차도. 우리가 말하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는 말이죠. 나와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도 갈 수 있고 차도로 통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차를 왜 너희들 그 공도로 나왔느냐? 자전거 도로 가야 되지? 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자전거를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무슨 말이냐? 자전거도 차인데 차도로 갈 수 있다라고 법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거기 가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가다 보니까 자전거인지 차인지 또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에 대한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누가 봐도 맞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지. 다만 뭐가 됩니까?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 도로가 없어. 그죠? 맞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안 된 곳에 있어는 설치가 안 된 아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도로 어디요? 도로의 정해져 있습니다.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서 통행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교통법 몇 조? 제13조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교통법 13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도로교통법 13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로교통 13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로교통법 13조에 가장자리로 붙여서 가시오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걸리죠. 그럼 도로교통법 13조에 나와 있는데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되는 나와 있는데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로가 엉망이야. 그리고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면 시골길도 뭐 이렇게 이런 공도에서도 전부 다 우측으로 이 나쁜 돌덩이 같은 거 붙잖아요. 쓸려 나가잖아요. 근데 차가 다니는 데는 차 바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단성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전거들이 그 공도 그러니까 차선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논란이냐면 2분의 1로 갈 수 있다, 3분의 1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돼요. 자전거는 3분의 1로 도로에 3분의 1로 갈 수 있다. 또는 뭐 2분의 1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2분의 1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전거 도로를 통행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해야 되는데 붙여서 갈 수 없게 만들어 있다. 이 도로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붙여서 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안 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안 가요. 충분히 옆에 붙여줄 수 있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빵빵거리는 분도 있고 자전거가 자전거 쪽으로 붙여서 가시는 분도 있겠고 많았겠죠. 또 자전거는 빵빵거리면 저도 느껴봤습니다. 자전거에다 빵빵거리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왜 교통을 방해하냐고. 욕도 많이 했죠. 그 이후로 저는 무서워가지고 빵두거리 하고 멀리서 빵 이렇게 살짝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피해줄까? 근데 대부분 제가 느낀 것은 대부분 피해주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 많은 그룹을 갈 때 없더라는 얘기죠. 그게 자전거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피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없더라. 그래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토론이 되고 엄청난 토론이 광장이 돼버렸어요. 제 유튜브가 지금 현재 여기가 영상이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 건데, 근데 분노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자기 무슨 화를 갖다 거기다 분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말을 쓰신 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인데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내용은 한번 찾아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나 자전거. 그래서 난 찾아봐도 없더라. 물론 판례에는 나올 수 있죠. 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판례 보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법원의 판례. 자, 그런 경우는 보지 않고 일단 도로교통법에는 없더라. 그리고 이제 신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자전거 전용 도로에 안 가고 똑같이 옆에 있는데 옆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안 가고 차도로 갔다. 이것은 뭡니까?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또 신호가 중요하죠.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호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모르겠어요. 왜 월급이 일반 자동차보다도 좀 난지 벌칙금이 좀 싸면 3만 원 벌칙금이 부과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신호와 지시를 따를 의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도 알고 계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호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도. 자전거 타신 분들은 신호 지시를 따를 의미가 있죠.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를 운전 3만 원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데 자전거가 번호판이 있습니까? 거기 경찰관이 물론 뭐 차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있는데 경찰관이 차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자전거 못 쫓아가요. 교통안전 봉사활동하는 모범운전자분들, 경찰 뭐 보조자분들 못 쫓아갑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가 된 현실이죠. 근데 이거 법도 의미가 없죠. 그럼 이런 법을 그래도 가다가 뭐 누가 부딪힙니까? 뭐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고 자동차하고도 부딪힐 수 있고 신호 위반이라는 것 자체에서 볼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하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저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게 안 겪으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런 내용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현재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좀 토의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공론화시켜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문제 해결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도로도 더 만들어주고 뭐 외국가처럼 공도에서 자전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제 자전거 운전자는 계속 자전거만 얘기하면 자전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게 이제 보도.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보도 뭐 요즘은 제 머리에다가 헤드블랙 박스를 달고 다닐 정도로 뭐 이런 그죠? 보도로 가서도 안 되죠.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럴 때는 갈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안전 표시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우회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뜻이죠. 어린이라든가 노인, 신체장애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요즘은 뭐 그쵸? 어린이나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신체장애인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죠.
그건 맞습니다. 자전거도 차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차하고 자전거하고 비교하면 자전거는 솔직히 거의 완전히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추월을 하면 추월하면 안 돼. 여기는 앞에 위험하니까 여기는 곡선이야. 아니 시야가 자동차가 더 넓죠. 그런데 자전거는 그냥 중앙으로 나오죠. 그런데 뭐 댓글 보면은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자전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 법령에 대한 근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신 분,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좀 법률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몇 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6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자전거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 가장자리. 이 법에.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도로죠. 길 가장자리.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3항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길 가장자리에서 이게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자동차는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게 자전거를 안 해. 그 길가에 보면 이렇게 건널목 이렇게 갈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따랑따랑 하면서 그것은 행하는 자는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고 또 듣는 자는 여기도 사람도 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가야 되는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러니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의미가 없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런데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의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에는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화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위주로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죠. 자, 이게 그런데 이제 안전표시가 또 있어요. 안전표시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이것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행정관서에서 문제가 있어요. 안전표시 보면은 뭐 기회가 되면 내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널목도 자전거만 갈 수 있는 표시 또는 자전거와 사람이 갈 수 있는 도로 표시 건널목에서 길은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건널목 건다 이런 경우도 있죠. 건널목 걷다가 자전거 씩 지나가요. 지나가면 그 건널목 걷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막 욕하죠, 욕. 그럼 또 뭐 욕했다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정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도 그 도로 주행하시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 이해하실 분이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전거는 사람을 보호를 해놓은 거가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분명히 큰 도로 4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건널목이 길기 때문에 뭐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잘된 지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도로의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이건 100% 인도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도로에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건널목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따라주는 것이 또 문제가 있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 표시를 안 해놓은 것은 지자체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 지자체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하고, 내가 자전거 요새 뭐 어디 도로에 뭐가 있다, 당연히 민원실에다 전화하고 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본인이 해야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전거 타시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해야지. 자전거 타시러 오신 분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잖아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그 길은 그냥 스쳐가는 길이에요. 그냥 여기 이게 스쳐가는 길이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곳이 누구냐? 이것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 주민이죠.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도로가 안 좋다, 뭐 한다,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보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을 넣어야 고쳐져요. 민원을 안 넣어주면 절대 고쳐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공직사입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고는 도로의 문제점도 본인들 자전거 타시면 차도 저는 밀어 넣습니다. 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에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음포 파인 곳 있으면 다산 콜센터, 서울 같은 경우는 다산 콜센터다 바로 넣으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 안전에, 자전거 안전에 중요한 신고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요, 신고식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깨우치게 해주고, 그 해당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곳이 없죠. 그런 식으로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공동적으로 대체를 해서 어디 지역에 자전거에 대한 정말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집단적인 단체를 갖다가 스트라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개선될 문제점을 찾게끔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도에서의 도로는 자전거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접수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원활한 자전거를 할 수 있게끔, 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길 가장자라 아까 말씀드린 건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의 횡단법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저도 아주 민감한 부분에 속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라고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야, 우리가 도로 횡단법 설정, 그러면 통행금 나란히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썼던 거 있어요. 나란히. 병행이라 썼더니 병행이 아니다, 나란히다. 이것을 쓰죠. 병행과 나란히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법규에서는 나란히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병행도 뭘 병행하다라는 것도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해서 쓴 것입니다. 이 나란히를 어떻게 한다?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의2 제5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이 나오고 있죠?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금지. 이 나란히인데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죠.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 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로 나란히 뭐한다? 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안전 표시로, 그러니까 이 안전표 우선 중에 교통수시로도 교통경찰관이 쓰시는 거 신호등보다 더 우선이듯이 안전 표시로 우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사를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반드시 이렇게 이런 경우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2대 분명히 차도로 돼 있어.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괜찮다. 앞뒤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차도 나란히라는 것은 있는 경우죠. 앞에는 1m 간격으로 왼쪽으로 가고 또 뒤에 오는 차는 1m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갔어. 이건 나란히가 아니랄 수 있어요. 둘이 똑같이 붙어서 우리 군대에서 행군하듯이 이게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갔어. 이건 나란히라고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보면 어떻게 돼? 그것도 뒤에서 봤을 경우는 자동차를 가시면 나란히가 아니라 나란히가 되겠죠. 그게 과연 그 뜻하고 잘못된 것은 이 나란히 표시라는 것 자체가 돼서 안 되겠죠. 그것이 2대 이상 나란히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통행 금지하니까 12시 넘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대 이상이 함께 가서는 안 된다. 어떤 간격을 두든 간에. 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안전거리 확보라는 게 있어요. 안전거리가 뭔지 알죠? 확보의 의무라고 있어요. 확보 의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확보의 의무가 있다. 의무가 뭡니까? 우리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 의무 이겁니까? 이게 의무라는 것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요.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 자전거 포함 차요.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자전거 운전자 같은 방향에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기는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가고 있는 자전거를 포함해서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차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경우, 그 뒤를 따를 경우 있잖아요.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통부 제 식구 제의요. 야, 세상에 법을 조항을 더 만들려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무슨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운전면허증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에 우리 자동차 시험 보듯이 운전면허증을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일반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닐 적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죠. 그게 교통 저게 나오죠. 운전면허 시험에.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른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란 얘기예요. 서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교통 신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안전거리를 좀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거죠. 이게 바로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입니다. 근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무슨 충돌입니까? 가다가 돌 위에 돌도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본인이 딴짓하다가 박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뒤에 오는 차들이 당신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앞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차도 포함되고 자전거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전거 포함 이렇게 쓰시니까 자기끼리 부닥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겁니다. 근데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하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게 다다다닥 붙여가니까 자동차들이 그걸 추월을 못하는 거죠. 추월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약 3m씩만 4m씩만 이렇게 보통 떨어져서 가도요, 안전하게 자동차 가시는 분, 물론 그때 씩 하고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요즘 자전거에도 블랙박스 갖고 다니니까 그냥 찍어서 신고하세요. 중앙선 넘어가는 거 찍어서. 저도 그 빵빵 그랬더니까 막 그 하면서 어떤 분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봤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그만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는 없게 그런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크게 지나가고 근데 자전거 옆에 잘 피해 줬는데 그거는 당연히 신고감이죠. 그래서 자전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저는 요거와 다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중요하다. 길을 좀 떨어져서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만약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금이 10,000원이 부과된다면,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벌칙금이 범칙금이 나온다는 건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럴 때 사고 났죠. 이런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든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칙금이 10,000원이 부과된다 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으면, 자, 진로 양보의 의무라고 합니다. 양보하면 맞죠? 양보. 이게 참 문제죠. 어디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회에 어떤 우리가 자전거, 자동차, 인간사 살면서 어디든 간에 걸어가시는 분이든 자전거 타고 가시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로 양보의 의무.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있는 것이지, 양보 잘하고 서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그 자연을 느끼러 나왔는데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법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해결도 못 해주는 것도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이렇게 나와요.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1항에 나옵니다. 뒤에 따라와요. 뒤에 지금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좀 힘이 딸려, 좀 느려, 속도가 느린 속도. 이때는 자전거 운전자는 뭡니까?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자는 뭡니까? 양보. 어디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뭐한다? 진로를 양보한다. 진로를 양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차가 따라오는데 자기가 너무 느린 속도로 라이딩 하시는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도로를 뭐한다? 양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0조로 확인해 주십니다. 제20조 제1항 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걱정해 준다니까요. 앞에 추월하면 안 된다. 지금 앞에 추월하면 안 돼요. 곡선이다. 앞에 차가 온다. 라면서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추월도 못하게 피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피해주려면 차들이 뒤에서 뒤에 백미러라네. 그 사이드미러가 있으면 그 뒤에 보시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단이 내리잖아요. 그럼 자전거는 그런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 뒤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죠. 도로 우측 가장자로 피해 진로를 양보를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뻔해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자전거를 초월하면서 혹시 도로도 안 좋은데 내가 사고 나면 어떠냐?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도로 우측에 이쪽에 있는 가장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좋지도 않은데 그걸 가다가 만약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서도 피하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가 자동차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무리로 가니까. 많은 분들이 뭐 혼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무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좀 더 이렇게 저 입장에 봤을 적에도 그래요. 즐기러 나오고 했는데 좀 어디 코스가 좋고 조금 힘차고 조금 스릴 있고 이런 게서 좀 하고 싶고 한데 그런 데는 자전거 도로가 없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자전거를 그런 분이 자전거 뒤에다가 번호 이렇게 매달고 먼 곳까지 갔다 오시는 걸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한적한 데 가서 이렇게 즐기다 오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직접 내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가 아닌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큰 차에다가 스트렉스 같은 큰 차에다가 자전거를 많이 싣고서는 저 먼데 뭐 강원도 인제 현리 막 거기까지 가셔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가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이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도 쉽게 말해서 자동차보다는 그 자전거가 많은 동네 그런 동네를 가셔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서울 경기도권 가까운 도로는 정말 위험하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앞지르기 하는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면 여기 소리죠. 뭐 있습니까? 야,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그 사고를 났었죠. 제가 이제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차가 신호등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이렇게 사거리 있는데 신호등이 사거리라고 하면 제 차가 이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있었는데 차가 신호등에 서 있었어요. 그 이게 신호등 그 선에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이 제 차를 확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이분이 뒤에 오시는 행렬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보면서 옆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게 그냥 직진하려고 이건 여기는 붉은색인데 직진하려고 가다가 제 차를 꽉 받아본 적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차가 내가 잘못해서 받은 줄 알고 분명히 나는 서 있다고 빨간 불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차가 파드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그때가 쫙 넘어지면서 몸이 상처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이 도로를 피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피해 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냥 서 있는 거 와서 받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교통 부르고 경찰 부르고 난리를 했는데 뭐 그때 뭐 블랙버스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 걱정.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앞지르기를 하는 건데 앞지르기라는 건 갑자기 사거리가 문제가 말씀드립니다. 사거리 있으면 이거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시죠? 왜 그런지 페달에 고정 핀이 자전거 그걸 빼기 힘들어서 그런 거죠. 갑자기 용어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앞지르기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그냥 정지한 차를 이렇게 앞지르면 저는 신호가 서 있는 데 서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전거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진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신호등 사이에서 이 정지된 상태에서 앞지르면
우측으로 이쪽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또는 내리거나 이렇게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건 오토바이 시험 볼 때는 하는 거죠. 그죠? 자동차 시험에 나오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혼자 갈 적에는 혼자서 이렇게 할 적에는 이런 경우가 없죠. 이렇게 앞지르기 방법, 한 예를 설명드린 건데, 앞지르기를 하고 잘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이면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대부분 운전면허증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린 학생들 뭐 빼놓고는. 그렇죠? 자전거를 타신 정도면 운전면허증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전할 적에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다? 똑같다. 그렇죠?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의 요점입니다. 제 요점이 뭐냐면은 자전거 관련 법규는 다른 거 없어요. 도로교통법이 똑같다.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 규칙, 그죠? 적용되는 뭐한다? 교통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교통규칙을 뭐한다? 준수해야 된다. 이거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제가 쭉 읽어봤어요. 오랫동안 많이. 도로교통법으로 차에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다라고 했어요. 차다라고 했어요.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뭐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무슨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던 건 절대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안전을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지켜가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해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단 자전거 관련 법규는 됐고, 저희 목표는 뭐냐면은 자전거 번호판에 관련된 얘기를,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관련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계신 분들은 제게 청원까지 할 예정입니다. 청원까지 제게 그 메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메일은 cjctec0288@gmail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cjctec입니다. tec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